안녕하십니까. 정공단 TV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농업재법령 제5회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농업재법령법상 재보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정부가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재보험 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니고 뭐죠?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보험 약정서에는 재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구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를 요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점원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16조에서 재보험 약정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재보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보험 약정 기간에 관한 상황, 재보험 책임 범위에 관한 거, 재보험의 약정 변경 해지 등에 관한 거,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된다.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이에요? 재보험 약정서에. 그래서 각 지문마다의 이 각주를 달아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협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협의를 거쳐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된 농구원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협의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답니다. 농수산부 장관과 협의 없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협의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협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3번입니다. 27번입니다. 농업재해법령상 농업재해보험기금에 관한 설명. 지난 몇 번의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기금은 재보험에 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설명드리면 여기가 NH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A라는 과수원 주인이 가입을 합니다. 보험 가입자로서 가입하면 뭘 내죠? 보험료를 내죠. 그러면 사고가 생기면 여기서 보험금을 주죠. 그런데 NH손보가 이 재난이 한번 닥치면 이 거대한 재난을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보험을 드는 거죠. 재보험을 어디다 드냐? 정부입니다. 이 정부가 재보험 사업자예요. 이 정부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마련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금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요 기금이다. 재보험의 기금이다. 농축산식품부 장관은 누구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서 21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기금의 수익과 재보험 기금이죠. 재보험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기 위하여서 한국은행에다가 뭐를 설치하는 거죠? 기금 계정을 설치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누구하고 협의해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은행에다가 뭘 설치한다? 기금 계정을 설치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시행령 17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서 한국은행에 재보험 기금 계정을 설치한다. 다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10조 2항 준용해서 95조를 위반해가지고 보험 안내를 한 자로서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이 시험 당시에는 이게 5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과태료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과태료 1000만 원이고, 29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했다. 이거 지금 과태료 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10조 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97조 1항을 위반해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했다. 이것도 과태료 500만 원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죄송합니다. 500이 아니라 300만 원.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수정합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10조 2항에 준용하는 보험업법 95조를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한 자로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옛날 이 시험 당시에는 이게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죠. 지금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거짓으로 제출했다. 이게 지금 3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모집할 수 없는 자가 모집행위를 했다. 3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럼 지금으로 하면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1600만 원이 되겠나요? 근데 옛날로 말하면 500, 300, 800에다 1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치러질 당시, 5회 시험 당시에는 이게 답이었어요. 1100만 원이. 지금 이 문제가 나온다면 1600만 원으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0만 원이다. 5회 시험 당시에는 500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태료 300만 원이다.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했다는 경우. 그 다음에는 보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했다. 이 사람은 과태료 300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 1600이고 옛날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이건 1000만 원, 300, 300. 29번입니다. 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손해평가인이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에요. 손해평가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도 할 수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손해평가인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손해평가인, 여기도 손해평가인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협의의 의미에서의 손해평가인은 뭐 과수원 5년 했다든가 뭐 전문대학에 보험학과를 나왔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 있죠. 손해평가인. 이 셋을 다 가리켜서 손해평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나 손해평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맞습니다. 고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가축재해보험도 농업재해보험의 일종이다. 맞습니다. 손해평가 보조인이라 하면 손해평가물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조문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해평가라 하면 그래가지고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요 셋을 다 가리켜서 손해평가인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손해평가인에 또 손해평가인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에서 이런 손해평가인이라는 것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를 다 포함해서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손해평가 등 11조에서는 아예 이러이러한 사람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그래서 이게 손해평가인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손해평가사로 또 보험업법에 의해서 손해사정사를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한다.
그래서 이 셋을 다 가리켜서 손해평가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이다. 또 중복된 평가인이 두 개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번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사업계획서가 시범지역이 먼저 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본사업으로 돌아가죠. 이 시범사업을 하려면은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사업지역은 어디로 할 거냐. 예를 들면 유자를 한다. 그러면 고흥지역에 한해서 하다든가,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시범지역을 좀 넓히겠다든가,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시범지역은. 그 다음에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어야겠죠. 보험계약상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자, 시범 사업도 하기 전에 시범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운영도 안 해봤는데 운영 실적을 보고할 수 있겠나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범 사업을 끝내고 나서 운영 실적을 보고하는 겁니다. 디귿은 아니죠.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여기 안 나오고 누가? 예, 농축산식품부 장관이라든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근거 조문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거 조문을 화면을 멈추시고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그래가지고 27조에 나와 있어요. 재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에다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 대상 목적물은 뭐며, 예를 들면 의성 마늘인데 어느 지역에서 사업지역,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뭐하냐?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요거는 뭐죠? 시범 사업이 끝나면 운영 실적을 보고하는 거예요. 나머지 항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둘은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이고 보험계약상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은 뭐다? 시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제출하는 사업결과 보고서이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아니고 금융감독원장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틀렸고 기역, 니은은 맞는 겁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쭉 보면 답은 보이시죠? 보험료의 평가. 이건 손해평가 요령에서 손해평가인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죠?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재보험 사업자, 즉 NH 손보주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해보험 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맞죠?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교육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달성 실습은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내용이다. 맞습니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의 교육 내용에는 농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및 전문별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지난 시간에도 봤죠. 맞습니다. 위촉된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시 재보험 가입 사업자에 대해서 손해평가인은 교육비를 지급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교육비를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거죠?
이것에 의하면 재보험 사업자에 대해서 손해평가인은 교육비를 지급한다. 자, 손해평가인이 NH에다가 교육비를 지급합니까? 아니죠. 재보험 사업자 NH가 교육받은 손해평가인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사람이 지급한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재보험 사업자가 전시값이라도 하라든가 뭐 교통비라든가 이런 걸로서 교육비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거겠죠. 그래서 위촉된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시 재보험 사업자에 대해서 손해평가인이 교육비를 지급한 게 아니고 재보험 사업자가 누구에게? 손해평가인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재보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게 쌍방향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템포로 나가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를 설명해도 다 알아듣는다. 그 정도라고 보고 지금 이걸 나가는 겁니다. 이 진도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채우셔야 돼요. 34번입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평가인은 법에 따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경우를 수립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손해평가인이 아니고 재보험 사업자죠. 재보험 사업자는 법에 따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누가 구성해요? 재보험 사업자가. 즉 NH손보가 NH손보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는 거예요. 손해평가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손해평가반 구성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법에 따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원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자기 또는 자기 친족이 모집한 그 과수원 보험 대상에 대해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 구성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모집했다면 배제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자기가 모집했던 자기의 친족이 모집했던 전부 다 공정한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고 봐서 손해평가본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2인 이상이 아니라 1인 이상.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1인을 포함하여 몇 인 이내로? 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1인만 포함되면 돼요. 틀렸죠. 맞는 것은 2번이 맞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조문들은 이 조문입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반의 구성, 이미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완전히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정확한 어딘까지 다 아셔야 돼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하 이해관계자란다. 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그러니까 갑이라는 손해평가사가 A라는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험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손해평가가 자기 과수원 자기가 손해평가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또 갑의 아내 을이 을이 손해평가사예요. 그러면 을은 갑의 소유의 과수원을 평가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이 가입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손해평가 못한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예의화를 생각하면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것, 갑이 모집한 A라는 과수원이든 갑의 아내 을이 모집한 A라는 과수원이든 자기 또는 자기 친족이 모집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손해평가 못한다. 공정한 손해평가 될 수 없으니까.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간 상호평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과수원의 소유주고 을이라는 사람이 B라는 과수원의 소유주입니다. 갑이 이 B라는 과수원을 8월 1일 날 손해평가를 했어요. 을이 이번에는 A라는 과수원을 8월 25일 날 손해평가를 했어요. 이 텀은 며칠이에요? 30일 이내죠. 자, 30일 이내에 사고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자,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기가 가입자 간에 상호평가했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한다는 거예요. 갑이 을의 과수원을, 을이 갑의 과수원을 30일 이내에 손해평가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지문을, 조문을 하나하나 다 실제 상황을 생각해가면서 조문을 읽혀두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도 이 각주들을 하나씩 다 보면서 어떻게 틀렸는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35번입니다. 법상 농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작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임산물에 발생하는 병충해, 농업용 실수물에 발생하는 재해, 농어촌 주민의 주택에 발생하는 재해. 그냥 답은 아시겠죠? 이게 해당되지 않죠. 집에 불났다고 그래가지고 농업재해에서 보상해 주진 않죠. 농작물이라든가 농업시설물에 대한 거지 주택에 불난 거 안 해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농업재해법령상 농업재해보험법 심의에 보험 심의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적 해당됩니다.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해당되죠.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심의의 심의사항입니다. 이것도 심의에 대한 조문이 길어요. 여기는 실려드리지 못했으니까 조문을 찾아서 한번 다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재해보험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재해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획부 자정부 장관 나올 필요가 없죠. 누구하고 해야 합니까? 농수산부 장관 또 해수부 장관하고 약정 체결하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다.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 한다. 보험 법령상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게 손해평가 요령이라면 이거 안 들어간다고 했죠. 양식수산물은. 근데 법령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 축산,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맞습니다.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범위는 해당 재해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해서 재해범위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 농림축산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하고 재해보험 사업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죠. 38번입니다. 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수협, 새마을금고, 보험업에 따른 보험회사, 산림조합중앙회 눈에 들어왔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아니죠. 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재해보험 사업 및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등을 농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보험 목적물별 또는 보상 방식별로 산정한다.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 정답은 들어왔죠.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특별시, 시, 군, 자치구까지 예외적으로 읍면동까지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보험료율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고율이 각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험료율은 각 지역별로 하지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요율 단위가 아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구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멈추시고 이 부분도 깐깐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를 기초로 보험 목적률로 보상 방식별로 선정하되 이러이러한 구분 단위로 따라서 해라. 해가지고 행정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 하되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다면 자치구가 아닌 읍면 동 단위로도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한 국가 단위로 통째로 때린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아니고 각 지역별로 지역 보험료율이 다르다. 법령상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수여분액 임직원,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산림조합 중앙회 임직원,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에 따라서 좀 눈에 들어왔나요? 자, 옳지 않은 거, 있는 자가 아닌 거, 그죠? 2번이죠. 2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습니까? 예, 공제규약에 따라서 할 때는 장관이 아니에요. 장관이 인정한 자가 아니고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예요. 조합장. 그래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인정하거나 조합원 회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이 공제 모집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조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조문을 보면 공제 모집인, 수협이든 산림조합이든 공제 모집인은 다 똑같아요. 조합장이에요. 수협 중앙회장. 또 회원 조합장. 중앙회장이나 또는 조합장입니다. 산림조합도 산림조합 중앙회장이나 조합장. 그래서 장관이 아니다. 누구는? 공제 모집인은.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X 아니다. 수협 중앙회장, 그 회원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가 누가 된다? 공제 모집인이 된다. 그래서 공제 모집인은 중앙회장 또는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이다. 법령상 손해평가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축산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손해평가서 제도를 운영한다. 맞죠? 손해평가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평가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손해평가서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험 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서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럼 2차 시험도 면제하는 얘기는 안 되죠. 1차 시험. 그래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공무원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입니다. 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정보 교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맞나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분기별 1회 이상이 아니고 연도별, 연별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그 말이에요. 1년에 1회 이상의 정규교육을 실시한다. 누가? 장관이. 누구를? 손해평가인. 이 손해평가인은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위촉하는 그 손해평가인. 이 사람들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교육한다. 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건 맞습니다. 손해평가 요령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답니다. 법령상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맞죠? 풍수의 보험법에 따른 풍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또 가입했다. 중복보험 가입했다. 그러면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맞죠?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이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원 금액을 재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지원 금액을 누구한테 줘요? 재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재보험 사업자에게. 즉 NH 손보 주에다가 준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금액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현지조사서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법문을 보면서 설명드린 게 더 낫겠어요. 자, 현지조사서 작성해서 하라고 내보내죠. 자,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면, 자, 손해평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우리 과수는 손해평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 사고 났다고 신고를 해놓고 손해평가 오니까 뭐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죠. 아직은 좀 더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빗자루로 좀 사고 나면 좀 떨쳐내려고 그러는데 아직 떨쳐내기 전에 왔다 뭐 이래가지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몽둥이 들고 지금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손해평가사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예, 평가를 못하게 하니까 예,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 조사서를 보험가입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즉 NH 손보에다가 몽둥이 들고 서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하고서 통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하게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요. 이런 경우죠.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손해평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현지 조사서에다가 이제 서명해 주십시오 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평가를 안 했다라는가 해가지고 어떤 난 서명 못 하겠다.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에 서명 안 하셔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라고 통지한 후에 서명 없이 그냥 현지 조사서를 뭐한다? 재보험사업자 NH손보에다가 제출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예 손해평가를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즉 손해평가를 거부한다. 이렇게 거부하는데도 들어가서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이런 경우 다 했는데 서명만 못하게 한다. 서명만 안 해준다.
그러면 서명 안 한 채로 이렇게 손해평가를 했습니다. 라고 통지한 후에 서명 없이 그냥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현지 조사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 그랬죠? 예, 보험 현지 조사는 다 했어요. 근데 서명을 못 하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에 서명 없이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손해평가반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현지 조사서를 작성하여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건 거부할 경우에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거. 예, 평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서명을 거부할 경우죠. 그래서 이 두 차이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서명을 거부했는가 아니면 아예 평가를 못하도록 거부했는가. 손해평가 요령상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의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벌은 벌통 단위, 변은 농지별, 돼지는 개별 축사별이 아니고 가축별로 합니다. 가축별로. 그래서 뭐 돼지 260두. 그러면 260두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농가별이 아니라 보험가입 시설물별로 들어가야겠죠. 예, 뭐 포도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그 옆쪽에 있는 인삼의 해가림 시설. 이런 식으로 시설물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이 맞네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 손해평가는 농작물은 농지별로,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들어가고 벌은 볼통 단위로 들어가고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들어간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은 맞고 돼지는 축사별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개별 가축별로 들어가는 거고 농업시설물은 농가별로 들어간 게 아니라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들어간다. 46번입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슨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에다가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한다. 이렇게 하는 보험가액은 무슨 보험가액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어떤 가입 가격이냐면 보험 가입 당시 가입 가격을 곱하면 보험 가액이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한다. 뭐 암기 외에는 달리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3조에 보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게 다 나와 있어요. 특정 위험 방식일 때는 인삼일 경우 가입 면적에다가 보험 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같은 이런 경우에요. 이런 때는 기준 수확량에다가 보험 가입 당시에 가입 가격을 곱하고 종합위험 방식 좀 전에 본 것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가입 가격 이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다가 가입 당시에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액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종합위험 방식이다. 47번입니다. 법령상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보험 사업자는 농축산부 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허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재보험 가입 현황서입니다.
재보험 가입 현황서나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문에 1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보험 사업자, NH손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보험 가입 현황서나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농축산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뭐를요? 가입 현황서나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그 다음에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보험 사업자는 농축산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허나 재보험 가입 현황서나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 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에 뭐해서 신품으로 만든다면 지금 재조달하는 신품가액에서 재조달가액에서 뭘 빼죠? 네, 감가상각액을 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빼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제조달가액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이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험 가격을 어떻게 하겠냐? 이걸 새로 짓는다면 얼마가 들겠냐? 계산하니까 3천만 원이 든다. 근데 이건 새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액을 지금까지 이게 몇 년이 됐냐? 8년 만에 이게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8년 동안의 감가상각액을 빼줘야겠죠. 8년 동안 감가상각액. 그래야 지금 현재 보험가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가액은 지금 신품으로 제조를 한다면 3천만 원이 드는데 8년을 썼으니까 8년 쓴 것만큼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해서 보험가액을 산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농업재보험 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요령상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서 조사 내용으로 피해 과실수 조사하는 것. 피해 과실수 조사하는 것은 뭐가 있죠? 감귤, 원주밀감 같은 경우 피해 과실수 조사하죠.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종합위험 방식 중에서 피해 과실수 조사를 하는 품목은 두 가지예요. 감귤에서 원주밀감만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무화과. 피해 과실수 조사하는 것은 무화과하고 어떤 거였어요?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서 피해 과실수 조사하는 것은 무화과하고 감귤인데 감귤은 원주밀감. 여기서 찾으면 감귤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감귤 대신 무화과가 나온다면 무화과로 해야겠죠. 예. 종합위험 방식 피해 과실수 조사 무화과와 감귤에서도 원주밀감이다. 50번입니다. 평가 요령상 특정 위험 방식 상품 중에서 발화기에부터 적과전까지 생육시기에 우박으로 인한 손해수량. 자, 우박이 때렸습니다. 이때 손해수량 산정은 어떻게 하죠? 유가타박률이죠. 유가타박. 이 유가는 뭐예요? 어린 과일이에요. 어린 과실. 이게 우박이 와서 때려버리니까 막 곰보졌단 말이에요. 예. 이게 커도 어떻게 해요? 곰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가타박률이라고 해요. 유가타박. 예. 우박이 어린 과실을 때려버려서 타박이 있는 거예요. 곰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가타박률입니다. 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